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종 코치입니다. 자, 하나오션 오늘 장중에 무려 10%나 시원하게 치고 올라가다가 오후 들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밀리는 거 보시면서 이거 이제 앞에 막힌 저항대를 또 뚫지 못하고 무너지는 건 아닌가 하고 벌써부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게다가 하나오션은 제가 한창 이제 주력으로 올려드렸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뭐 지금 이 하나오션 뷰,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는 어떠냐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문의 문자도 엄청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주님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이 하나오션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위치 좀 냉정하게 뜯어보자고요. 하나오션은 이번 이 반등 구간에서 10만 원에서 무려 14만 원까지 대형 우량주 중에서는 그야말로 역대급 반등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바닥에서 단기간에 이제 숨도 안 쉬고 올라왔기 때문에 하필 머리 위에 걸린 이 박스 상단에 대한 저항에 맞물리면서 직전 고점도 있고, 지난 이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지루하게 갇혔던 매물대이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자연스러운 이 차익 실현 물량이 한 차례 지금 쏟아지고 나온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나온 이 윗골이 우리가 절대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진짜 중요한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가장 집중하셔야 하는 거는, 그래서 이 하나오션이 과연 이번에는 묵직한 이 박스권의 고점을 뚫어내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부분을 판단하는 거라 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좀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돌파를 하고 이 레벨업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트에 돈이 들어온 이 흔적들이 명확하게 좀 보이기 때문인데,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상방 돌파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지 오늘 시간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나하나 아주 담백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하나오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세력들은 그러니까 엄청난 과열이라는 걸 만들면 그 뒤에는 무조건 이 과열을 시키는 이격 조정이라는 거를 발생시킵니다. 그게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씩 나온 종목들도 상당히 많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하나오션이 딱 그 국면을 완벽하게 거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주의 끝이 아니라 하나오션은 이 다음의 거대한 상승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비교를 해드렸던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주 역사상 진짜 제대로 슈퍼사이클이 나왔던 때는 딱 한 번 있었죠. 월봉으로 좀 크게 돌려볼까요? 슈퍼사이클이 나왔던 때는 바로 2000년도 때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전 세계 1등을 싹쓸이하면서 엄청난 수주 물량을 바탕으로 거의 이제 5년 주기 동안 메가톤급 사이클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선주의 흐름을 잡아드리면서 계속 강조를 했던 게 바로 이 역사적인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이 슈퍼사이클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관점이었죠.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그냥 주가가 수직으로만 상승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다가 정말 마지막에 미친 듯한 이 피날레 파동이 나오기 직전에는 어떠한 흐름이 나왔습니까? 여기서 바로 아주 지독하게 이격을 줄이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이 본파동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위로 쏘기 전에는 밑으로 한번 이렇게 깊숙하게 꺾어 놓거나 아주 지루한 시간 조정을 보이고 난 뒤에 그 뒤에 돌렸다라는 거예요. 자,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정말 이 지루한 기간 조정, 그리고 마지막에 낙폭을 키우는 꺾기 구간에서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털려 나간다라는 거죠. 아마 이번 이 꺾기 구간에서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좀 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월봉의 자리를 보면 어느 가격에서 현재 지지가 나오는 겁니까? 10만 원이라는 심리가를 찍자마자 그러면서 급전환을 진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박스의 하단 라인 때이기도 하고 올라오는 20월선에 대한 이격 조정이 마무리되는 이 타이밍에서요. 그러니까 가격, 패턴과 이평선에서 수렴을 한 뒤에 시세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시나리오를 벌써 이미 2개월 전 영상에서도 완벽하게 예고를 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당시 영상 짧게 우리가 확인하고 오자고요. 이때가 이제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발생했을 때 파동인데, 제가 이야기를 했죠. 잘 타고 가던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월선으로 타고 가던 주가가 한번 악재를 만들면서 이런 깨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그림이 나왔냐?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반전이 나왔죠. 이때도 이 조정이 몇 개월이었습니까? 거의 1년 조정이 1년,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주가에서 조정이라는 건 반드시 발생을 하는데 이게 기간이 엄청 길게 나온다고요, 우량주들은. 네, 보신 대로입니다. 지루했던 이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대한 마무리를 짓는 구간에서 세력들은 급전환을 시킨다는 거죠. 추세가 완전히 부러져서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상승을 위한 이 에너지 응축 기간이 현재 깔끔하게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다가오는 이 7월이 되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7월은 바로 기업들의 성적표가 나오는 어닝 시즌이죠. 이 실적 시즌에 전통적으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이 조선주라는 거죠. 게다가 보통 시장에 반도체 대형주들이 좀 숨고르기를 할 때 주도주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순환매가 나오는데 그게 또 이 조선주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주 역시 이 25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당당한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현재 실적 모멘텀과 함께 수급 순환매와 함께 이번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를 확실하게 지금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재 위치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냐, 그 기준을 이제 딱 세워드릴 건데, 자, 아직 이 아래에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설명 빠르게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지독한 흔들기를 견뎌내고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물량을 이제 지고 올라오신 분들, 이 앞전 파동에서 그분들은 이 세력에 대한 목표가, 다음 목표가까지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 엄청난 흔들기에도 이제 온몸으로 버텨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주위에서 뭐라고 떠들든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이 확실한 줏대와 이제 기준이 있으신 분들이다라는 거죠. 결국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버는 분은 이렇게 엉덩이 무거운 분들이 번다라는 거죠. 문제는 항상 이 꼭대기에서 이제 애매한 자리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주가가 막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뒤늦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이제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겠죠. 자, 이런 분들은 이제 대응법이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자, 원래 기본적으로 박스권 매매라는 건 주가가 상단에 오면은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거고, 반대로 하단 라인에 오면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받는 게 정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이제 반대로 하거나 오히려 이 하단에 오면은 그 공포에 사실을 못 합니다. 왜? 하단에 막상 오면 지금이야 지나온 차트를 보니까 하단에서 매수가 나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하단에 오면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겁이 나고 깨지지 않을까라는 의심부터 들거든요. 그래서 막상 그 하단에서 손이 안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 큰 그림에서 먼저 뭐를 짚어드렸어요. 이건 이제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조선의 역대급 슈퍼사이클의 중간 단계고, 그러니까 주가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이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명확한 큰 그림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하단 영역에서 겁먹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로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박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미 한번 시세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미 세력들이 힘을 다 모은 과정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상방 돌파를 노려봐야 되는 자리인데, 과연 주포들이 우리한테 이 10만 원 가격을 과연 다시 줄까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정답을 얻기 위해서 다시 이 과거의 슈퍼사이클 직전, 피날레 파동이 나오기 직전에 차트를 다시 돌아보면, 자, 세력들은 본격적인 이 피날레 파동을 쏘아 올리기 직전에 어김없이 어떤 형태를 만드냐면은 다이렉트로 바로 돌파라고 치는 게 아니라 뭐를 만들었어요? 한번 돌파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눌림목이라는 걸 만들어요. 눌림목. 그래서 마지막 매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하면서 시원하게 날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에 이제 저항이 올렸으니까, 오늘처럼 이 윗꼬리 라인에서 매물을 맞는 게 당연한 건데, 주가가 이제 눌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도망칠 게 아니라 든든한 이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직 주가가 고삐 풀린 말처럼 위로 폭발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린 이 우량주들은 철저하게 이 박스권의 논리로 분할로 매집을 해 나가면서 내 평균 단가를 박스권 이 중간 라인대 이하로만 좀 안전하게 떨어뜨려 놓으면, 그리고 나서 세력들과 싸움을 걸어야 이기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오션은 기존에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셔서 매수 사인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 장중에 째려보면서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하나오션 워낙 덩치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호흡을 길게 보고 우직하게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 유튜브 영상을 매일 자주 올려드리진 못합니다. 대신에 장중의 차트 흐름을 보다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맥점에 대한 타점이 올 때마다 주주님들 털리지 않게 여기서 이제 천천히 비중을 모아가셔라라고 제가 실시간 문자를 조용히 보내드리고 있는데, 현재 이 하나오션 물량을 쥐고 계시거나 이번 눌림목 기회에서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짚어드리는 이 정확한 맥점 신호에 맞춰서
통해서 편안하게 거래를 해보시라는 거죠. 자, 다가오는 이 7월 실적 수급순환 매 속에서 세력들의 마지막 털기에 당하지 않고 하나오션의 이 완벽한 박스권의 재매수 타점을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그리고 슈팅이 나서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구동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해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지금 이 긴 횡보 끝에 현재 자리에서는 돌파를 이야기하면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호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돈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강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 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환희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이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뭐 긴축 우려나 뭐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 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번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오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종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